좋으신 매울신 무엇보다 믿을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 네, 안녕하세요. 가든 스튜디오 처음 오셨죠? 네, 신기하네요. 네. 예, 오늘은-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낯서실 텐데 예.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궁금한 음악회용으로 저 뒤에 피아노도 보이고 그러죠.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에서 아주 관록 있는 싱어송라이터 모시고 연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선을 끄는 두 만남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재명, 한동훈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공식적인 첫 만남이고요. 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말에서 흔쾌히 일정을 잡아주신데 이제 감사하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있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표님 말씀 많이 듣고 가겠다. 이렇게 좀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도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가치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 사기 대응 특별법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유가족이 소망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거를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나 봐요. 두 가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고 네.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한 두 가지 구체적인 요청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다라는 기사가 없어요. 이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워낙 짧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선거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기네들이 요청을 했다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 회동이 4분, 비공개 만남이 15분, 합쳐서 19분. 네. 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안한 얘기에 대해서 뭐 검토해 보겠다라든지 뭐 형식적 답변이라도 보통은 하는데 뭐 없더라고요. 아무리 언론을 찾아봐도 백브리핑으로도 나온 게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최근 이제 며칠 동안 굉장히 좀 이제 발언에 대해서 정제하고 절제된 상태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공개 발언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엿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오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의장실로 예방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이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이제 다 따라붙으면서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별도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기자들이 이제 차까지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 쏟아냈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입장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질의를 이제 계속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차에 탑승하고 다음 일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비대위 회의에서는 또 뭐 거침없이 말들을 쏟아냈던데요. 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는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 우리의 상대는 똘똘 뭉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똘똘 뭉쳐서 총선용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궁중암투나 합종 연횡하듯이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거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아니 그 기자들이나 야당 대표와의 대화에서는 의미 있는 얘기가 안 나오고 비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강하고 센 발언들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물론 뭐 회의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내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예방 후에 백브리핑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특검법 관련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이 김건희 특검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이제 네. 명백한 악법이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예시를 들었어요. 4월 9일 10일에나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그걸 생방송으로 때려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냐.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예시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매일
오후 2시에 종편 같은 데서 생방송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인이 그 저 국정농단 특검 때 하던 일 아닌가요? 네, 실제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한 건 아닌데 이제 그랬던 과거의 경험들을 알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그럼 과거에 본인이 어떻게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 그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도 설명을 같이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헬마. 또 한동훈 비대위의 이제 비대위원들 관련된 논란이 이제 추가로 제기가 됐는데요. 어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민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네. 민경우 비대위원은 어제는 이제 노인 폄하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됐고 오늘 비대위 첫 회의에서도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네. 다른 발언과 행태가 또 전해졌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계됐던 영상에 포착이 된 장면인데 본인이 대표로 있는 유튜브 그 모임에서 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대한연대 모임인가요? 뭐. MBC와 관련된 뭐 일종의 이제 집회 시위를 하는 현장이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 어떤 시민과 일종의 이제 시비가 일어났는데 그 시민을 향해서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이제 화면에 잡혔습니다. 아주 찰지게 하셔가지고 대부분 비방용입니다. 저희가 뭐 직접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가지고요. 예. 뭐 욕설을 하면서 이렇게 뭐 돌을 가져오라든지 뭐 어떻게 하고 이제 본인은 감옥에 가겠다든지 굉장히 좀 극단적인 발언들을 이때 해가지고 그게 또 오늘 이제 지적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 뭐 대한연대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출연을 했을 때는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옹호하는 발언들을 좀 해가지고 또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한국의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감정이 일종의 여론 조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시 태생이신데도 일제에 대해서 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거나 혹은 이제 봉오동 전투 영화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영상에서는 제국주의 청년들이 해외에 식민지를 개척한다. 대표적인 게 영국이고 그와 비슷하게 일본의 청년들이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식민지 개척이 일본 청년들의 제국주의적인 일종의 진출처럼 인식되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한반도를 경영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일본 청년들도 있다. 이런 표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명감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저는 관악구에서 민경우 씨랑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는 범민련 사무총장 뭐 등 해서 소위 그 같이 사회운동하는 진영 안에서도 지나치게 친북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던 분이세요. 전향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분을 믿고 따랐던 후배들을 본인이 생각에는 잘못된 길을 가게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먼저 후배들한테 사과하고 이런 게 우선 아닌가요? 그쪽을 본인이 있던 자리에 그렇게 욕하고 욕설하고 저는 좀 이게 전향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전향 후의 태도는 조금 더 자기 성찰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네,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에서는 이제 해당 경향신문이 이제 발언을 왜곡하고 세부 사실관계가 틀린 오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거듭된 오보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아까 백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도 기자들이 이제 워딩이 달라서 오보라는 말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크게 다른 게 그렇던데요. 없다라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입장을 요구하니까 본인은 이제 기사를 보지 않았고 당에서 그런 입장 냈다는 정도만 보고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또 기자들이 이제 5시 반 정도에 직접 그 민경우 비대위원한테 물었습니다. 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찬성하는 입장이냐라는 아주 긴 질문들을 많이 했던데요. 네. 본인은 계속 아이고 아이고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이고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일까요? 아이고. 사태가 의사가 없는지 알고 싶다. 이각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좀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아주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었는데 아이고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의 이제 과거 발언과 글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SNS에 이제 예전에 썼던 글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페미니즘 전쟁 지면 집단 기억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기억은 강간이라는 표현을 이제 줄임말로 이제 쓴 거고요. 그러니까 네. 전시 강간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군 가산점 위헌 나라 망하면 헌법이 뭔 의미가 있는데 인권
김정은 모시면서 중국에 조공바치던 시대로 돌아가면 인권이란 게 존재할 것 같나? 라는 등의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이 인선은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책임 하에 이루어진 거죠. 비대위원들이 지금 기존에 보여줬던 생각이나 또는 행위에 대해서 비대위원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비대위원장도 이제는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이 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잘 좀 깊이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지난번에 김건희 디올백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해서도 뭐 상황을 모르겠다라고 자리를 피했는데 보도를 못 봐서 모르겠다라는 말로 비대위원들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거, 이거 한나절은 지날 수 있는데요.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을 겁니다. 그럼요. 사실 이 보도가 그렇게 긴 보도도 아니고요.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은 이제는 기사를 보셨냐라고 다시 물어볼 당연합니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다만 박은식 비대위원이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좀 과정에서 격하게 표현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격하게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부인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이 한동훈 비대위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나간 이후에 법무부 장관에서 자리를 떠난 이후에 딱 이럴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무죄 받자마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법무부가 사실상 이제 패소하기 위한 결심을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던 그 논란의 그 항소심 판결인데요. 항소심 판결 법무부가 졌습니다. 근데 네.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법무부가 패소한 채로 이제 그 소송이 이제 확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지난 19일에 1심 판결을 뒤집고 법원이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라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었던 판결 내용 그대로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당시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전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고하지 않으면 이것은 직무유기고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저희 하이킥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탄핵을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다. 시점 참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 취재했을 때 이제 한 법조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정통성을 건드리는 사건이라는 맞습니다. 것이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서사에 있어서는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결정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이건 반드시 뒤집어질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1심 판결에서 이제 2심이 바뀌었을 때 사실 법무부가 얼마나 이 사건을 성의 없이 이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도들은 꽤 많이 났었고요. 그렇죠. 1심을 이겼던 변호사들은 사실은 더욱더 격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르고 다른 네.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고 재판 내내 그 제대로 이렇게 재판에 응하지 않아서 오히려 판사가 뭐라고 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그렇죠. 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한간에 따옴표, 한동훈 장관이 잘하는 요 따옴표 패소할 결심은 패소로, 법무부의 패소로 형식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 2달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3번째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이제 그런 대목인데요. 석 달 연속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회동을 한 셈입니다. 오늘 관저에서 오찬을 가졌고요. 정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2시간 20분 정도 한식으로 식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관섭 정책실장 겸 비서실장 내정자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각각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쭉 훑어봤는데 참석했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가 화면에는 따로 잡히지는 않아서 뭐 그런 것까지도 혹시 대통령실에서 이제 고려를 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브리핑 내용상으로는 참석을 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올라온다고 하는 박 대통령한테 편하게 자주 오시길 바란다라는 덕담을 또 건네기도 했습니다. 김은지 기자님,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바람을 끊어놓는 데 있어서 TK의
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적어도 동요를 막을 수 있는 지점은 있다라는 식의 판단을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게 네.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 그 상황이 여전히 유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리고 그것이 만에 하나 작은 바람이라도 일어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신당 천하람 이기인 두 사람이 천하용인 중에 천하고 인이죠.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하고 오후에 이제 연속적으로 탈당 선언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위원장하고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신당에서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합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부에서 단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1000명 이상이 지금 신당 소속으로 출마할 의사를 밝혔는데 즉시 출마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 한 60에서 70명 정도 된다. 그걸 추려놨다라고 하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지금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얘기고요. 이기인 도의원은 오늘 오후에 경기도의회에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당에서 더 이상 미래를 꿈꾸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측근 그룹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합류 선언을 하면서 창당 동력이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을지 이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당 쪽에서 하는 얘기로는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또 당의 공천 과정과 맞물리게 되면 두 자릿수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을 빠져나가서 신당으로 합류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 이후로 상당히 좀 여론의 어떤 관심을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지 그게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삭줍기 현역 의원들 뭐 중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죠. 예, 실제로 뭐 얼마나 규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다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접촉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공천 과정에서 어떤 다이나믹스가 생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규모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여튼 판은 깔았다.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주에 거취를 정하겠다. 1월 첫째 주에 거취를 얘기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대 양당 양쪽 모두에서 이제 이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최성 전 고양시장 이분도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바가 있는데 최성 전 고양시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새해 초에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초에 자신의 거취를 알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셈이고요. 오늘 이제 기자들 그 문자 메시지로 돌린 내용을 보니까 신년회를 1월 1일에 행주산성에서 이제 하는 거를 행주산성. 좀 네.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겠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예. 1월 초에 본격적으로 이제 거취 표명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측근을 통한 협의에 의견 접근이 안 돼서 지금 협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니까 만날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상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김은지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도 민주당 탈당 선언하고 본인이 창당 실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신당이 이제 사실상 뭐 배를 띄웠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탈당을 오늘 선언을 했고요. 민주당은 지금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와 같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언제적 타이타닉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보다 나라 걱정에 충신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진정성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이제 새로운 그 당과 경쟁을 하는 체계가 될 것 같고요. 1월 중순 이후에 그러면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이 뭐 부분도 또 다른 소위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뭐 정의당 노회찬의 정의당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람까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은 그렇게 부정하고 싶어 했던 소위 이제 제3지대로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의도에서는 1월 말경이면 지금 각자 뭐 양향자, 금태섭, 이준석, 이낙연 또 뭐 등등등 여기에서 가르마가 좀 타지면서 합종 연행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돌더라고요. 네, 아직 시작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지금은 각자 자기 배에서 이 나오는 시즌이고 이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 거냐는 아마 1월, 2월에 걸쳐서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오늘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국방부 출입 기자단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부대 시찰을 할 때 대통령을 본인이 수행을 했는데 그때 정신교육 교재의 독도 기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질책을 받았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는 그런 기술을 한 것에 대해 어이없어 하셨다라는 말로 뭐 결국 이제 국방부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책임 소재에 선을 그은 걸로 이제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다만 교재를 회수하고 재발간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독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국방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라든지 뭐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했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공 부분만 강조를 하고 과를 기술하지 않았었던 내용이라든지 대적관을 이야기를 할 때 뭐 내부의 적대 세력을 포함시켰던 문제들 이런 다른 논란들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별도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께서 어이없어하고 질책하셨다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어이없고 질책할 사람들은 국민들인 것 같은데 항상 보면 경로하시고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야 국민들도 좀 양해를 할 거 양해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장관도 사실 국민한테 먼저 사과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 대통령한테. 사과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R&D 예산 삭감 이슈 때도 네. 그 당시에 이제 관련 부처 사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대로 일처리 못해서 대통령이 지금 국민한테 비판받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 이 모든 사안들은 대통령께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 사과해야 될 이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왜 경로하시고 왜 대통령에게만 사과하는지 국민들이 오히려 답답하다. 그리고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야당에서도 국방부 장관의 인사 책임을 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보면서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 정신교육 교재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와 짚어보는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김은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